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소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재 부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병행권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예정되어 있는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수서역 KTX 지제역 개통식 행사 준비 관계로 12월 9일 날로 12월 9일 예정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12월 8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법 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순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오늘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정일벌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방학도 사업장 받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 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유인물에 의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상하사업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옥 관리과장입니다. 김성환 수도과장입니다. 이용근 하수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경영 방침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본전 재정 확보 및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 및 건전 재정을 운영을 위해 예산 배정 유보로 18억 3,900만원의 예산 절감과 10억 4,9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증비하였고 회계 전문가를 통한 결산 검사로 경영 효율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한 전문 지식 습득과 안전교육 등으로 경영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노력 및 공기업 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특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등 특수지역에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검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검침 인력을 대체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6,034전을 설치하여 선진 검침 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고객 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6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검침 애로 지역 위주로 5,606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총 사업비 12억 원을 연체적으로 투입하여 오는 2018년까지 9,966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개 마을에 34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15.9km의 상수도 관로를 내설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겠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901세대에 대하여 9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옥내 급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내 배관 교체를 통하여 안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급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누수 감수 대책으로 시민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 간 누수 감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상수도 경영 수질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블록 시스템 정비 10개소, 급수전 조사 3,900전, 누수 탐사 118km를 실시하였으며 누후관 교체공사 10.3km, 누후 복구 712건, 누후 계량기 교체 2,637점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개발 계획지역 용수 공급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의 용수 수요를 대비하여 권역별 용수 공급시설 건설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덕 국지화 배수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보심의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및 토공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진이 이 배수지는 토공사 추진 중이고 진이 이산단 도로 개설 구간과 통배수관 매설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월곡 배수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8월부터 용수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두곡 배수지 및 기산 배수지는 행정 절차 이행 중이며 용수 공급 시기에 맞는 배수지를 건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2015년 수도 정비 계획 변경 시 검토된 우리시 개발 여건에 맞는 공급 수단 확충 및 급수 체계 조정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횡성 2배수지, 공단 배수지, 청북 2배수지 증설 사업은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 환경부와 국비 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 도시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사항을 반영,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가수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가수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5성 공공하수 처리 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용량 3,000톤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용성리를 포함 5성면 수재지를 비롯한 5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 및 오수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지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인정 후 수용 재결로 보상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도구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조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 공사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K6, K55 기지 주변 반경 3km 이내 마을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98%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북부지역에서 추진되는 장당 지산 하수 처리 분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현재 조절 중에서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30조 진이 총북 5성 농촌마을 하수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 57.6km 등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8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구 미정비된 진이면, 청북면, 청북읍, 안중읍, 행성읍, 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부지 보상 후 하수처리공법 선정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남부지역에서 추진되는 통북남부 하수처리분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환경부 신규 사업에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고로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진이면 마산리, 하북 3리 소규모 하수 공사입니다. 진이면 마산 2, 3리, 하북 3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진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송탄 상선보호구 등 진이천 수질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7.4km, 배수설비 78가구이며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4쪽 통복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가 들어온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6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정비 및 정화조 폐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최근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관로 및 대형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320km
10km 노하수관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이상관로 발견 시 국비 지원을 받아 보수 완료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집안 침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이 사업은 분유 증량 처리와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3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입니다. 소화조 개선 및 증설에 따라 슬러지 절감과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등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7월에 작동하여 2017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일 평균 15만 6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40사건 13억 5,300만 원의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이 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소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총 관리 대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8,427개소입니다. 그중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1,281개소로 시설 용량 1일 20톤 이상 시설 346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또한 1일 2톤 이하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 7,146개소에 대하여 내부 청소로 점검을 가름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청소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토록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 소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 공표사항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듭 시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명구 위원님. 예, 오명걸입니다. 예, 17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 상수도 무선 원격 지침 시스템 확대 운영하는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고 점검하시는 수도부 검침원들이요? 검침원들은 지금 28명입니다. 20분이? 네. 지금 저기 원격 시스템으로 가면은 인원이 좀 증가해야 되나요? 줄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원격 시스템이 인원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도시가 확대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도를 이용하는 가족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원격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인원수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확보 안 하고 지금 그 원격 시스템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원격 시스템도 지금 몇 퍼센트가 지금 된 거죠? 원격 시스템에 뭐 몇 퍼센트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2016년까지 이제 하고 그 이후에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무선 검침 실적이 16,000건을 해서 한 28%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한 50%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 시스템이라면 이제 그 부대 이제 혹시 이제 그 집에 가호 방문했을 때 이제 부대 중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취약 지역으로다가 이제 공단이라든가 또 상업지역 또 뭐 이렇게 좀 취약한데 또 기존에 이제 빌라 같은 데는 안에 이제 검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원격 시스템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인근에 가면 이제 시스템 쪽에 뜨기 때문에 그렇게 검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검침 언더리 이제 그런 데는 어렵다 그런 데부터 그렇게 그래서 뭐 우리 시민들의 그 편리를 좀 봐주고 또 제때 그 검침이 돼야 네. 아마 우리 우리 시민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송 가서 27쪽입니다. 우리 아니에요. 아, 예. 그저 세과 다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과만? 관리과. 예? 관리과. 관리과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한과에서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업무 보고 따로 되고 제출, 공동 제출. 공통 제출하고 자료를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냥 하나 지금 했으니까 하나씩 해요. 그리고 업무 보고를 다 하라고. 다 했어요. 그러면 저기 한과별로? 한가별 넘어가시죠. 다음 준비하시면. 여기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뭐 질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남침은 그 3명 네. 그 무기계획 그 정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치사항에 11월 중에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채용이 된 건가요? 네, 채용돼서 지금 운영돼 있습니다. 공고 배치된 거예요? 네. 완료됐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동료 의원이 좀 질문하신데 무선 원격 그 검시 시스템이 지금 여기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2018년까지 가봐야 41%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이제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이거?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검침원들이라는 인원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침이 쉬운 지역은 뭐 굳이 무선 원격 시스템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려운 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물론 검침원이 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거 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선 원격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꼭 검침원 그 업무만 고정적으로 시킬 필요성은 꼭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검침원은 고유 목적이 이제 검침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침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꼭 그것만 일을 만약에 일거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일거리는 왜냐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한 사람이 10건을 했던 거를 갖다가 뭐 5개로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무선 원격 시스템을 만약에 100% 다 했을 경우 그 사람들 필요가 없어갖고 자를 거 어떻게 할 거? 다른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 아니 100% 원격 시스템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지역을 순환을 해야 원격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원격 시스템 거리가 이제 100m에서 그러니까 200m 정도 그냥 되기 그렇다면 때문에 어차피 검침원은 무선 원격 시스템 100% 저기 설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필요합니다. 단지 가서 육안으로 갖다 저기 뭐 확인하고 그 계량기를 그거 안 하고 그냥 기계로 갖다 한다 뿐이지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선 원격 시스템을 업무의 효율성을 이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갖다 더 짜갖고라도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예? 절반도 지금 앞으로 2년 후도 41%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좀 더 이제 어떤 게 효율적인가 저희가 이제 41% 50%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해보고 그때부터 이제 효율성도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아니. 됩니다. 국장님, 아니 누가 봐도 가서 일일이 대문 두들기고 뭐 집안에 들어가나 밖에서 일일이 그 추운 겨울에 그눈 쓸고 그거 계량기 가는 것보다는 무선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그뭐 보나마나 뻔한 걸. 뭐 검침하는데 이제 검침원들이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검침원들이 그냥 보는 거고요. 실제 이제 이 무선 시스템이 도입된 게 이제 그 위험 지역, 뭐 상업 지역 같은 데라든가 유흥가 같은 데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좀 검침원들이 좀 어렵고 또 빌라 같은 데는 안쪽에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누르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다가 많이 이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아니 위해서. 근데 소장님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지금 뭐 저기 계량기를 갖다가 5개로 다 빼놔 있어요? 아니잖아요. 집 안에 있는 것도 있잖아. 예? 개인 주택들도. 네. 그래서 그런 다 데는 없으면 먼저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먼저 지금 검침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니 데. 그러니까는 네. 그 옥내에 있는 것도 많은데 거기 또 뭐 바깥에 뭐 개 키우는 집도 있을 거고 자연불락 같은 거 더 심하고 다른 농번기 때문에 사람 없고 지금 아니면 어디 갔으면 없잖아.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애들이 없으니까 어른들 나가시면 못 있어요. 특히 가스 이게 보면 매번 이렇게 전화해 거기서 쪽지 붙여놓고 가.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제 맞으시는데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6억에서 7억 정도 그러니까 세우거든요. 네네. 이 관리과가 됐든 사업수도 사업소에서 네. 이 예산을 좀 더 네. 확대해갖고 이게 뭐 원격 검침 시스템을 좀 더 네. 많이 해놓고 그래야 검침원들도 빨리 다니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느냐 이거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도 더 많이 좀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41%면 이제 절반도 안 되는데 네. 아니 앞서가는 저기 뭐 평택시가 돼야지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기 양현수. 지금 저 현재 원격 우리가 어떻게 됐든 뭐 2018년까지만 41%.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몇 년이나 되는 거죠? 그게 본격적으로 내부년은 몇 년이죠? 이 내부 연수는 한 6년 정도. 6년이면 14년 되면은 다시 지금 이제 교체 또 하는 게 있겠네.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2018년이면 이게 아마 많이 된 게 한 2012년, 13년 그때 같은데 그럼 이게 또 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계획보다 또 다시 했던 거 처음에 취약했던 걸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다시 그건 교체를 또 해줘야 돼. 네.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전 거는 네. 그 호환이 안 되는 거는 지금 교체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좀 많이 못 세우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설치를 못 하는데 좀 내년에 검토해봐서 예산을 차츰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존에 있어서 못된 걸 갖다가 이제 예산을 세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교체권도 있다고요. 근데 관리권도 당연히 앞으로는 필요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한 게 굉장히 취약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좀 급속도로 좀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그 시설 같은 것도 이제 호환이 또 네.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또 지금 그게 이제 그거하고 이제 계량기하고 이제 호환 관계도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그게 이제 뭐 업체 한두 군데 것만 호환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되나요?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입찰을 했는데 예. 그 입찰 조건에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 호환이 안 군데, 되면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그게 한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하고 단가하고 좀 자료 좀 있어요? 네네. 업체 거? 자료, 네.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게 필요한 거고 또 이렇게 또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을 드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농지 같은 데도 이제 계량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습해서 막 뱀도 들어가 있고 해갖고 또 특히 또 공시모니터 여성분들이 놀랬다는 그런 분이 있었고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기존에 했던 거를 많이 지금은 오류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오래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량기가 앞에 하나 있고 이제 다 분배기로 다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요금 정산할 때는 그냥 처음에 들어가 있는 거. 네. 메인 메인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해서 우리는 부과하고 또 이제 그 아파트나 이제 소규모 이제 공유주택에서 이제 그걸 또 다 개인적으로 다 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거의 다 세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또 생활들이 또 바빠요. 이거 뭔가 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다세대 주택 같은데 저 배란기 설치할 때 수도과에서 배란기를 설치할 때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원하면은 같이 달아주는 거. 근데 그게 저기들이 안 해요. 업자들이 그렇게 안 해더라고요. 업자들은 그냥 팔고 나가려고 해서 그런 걸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좀 건축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뭐 진짜 하나의 한 동에 뭐 8가구, 10가구 하는 데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 네. 차라리 그건 10개를 달면 되지만 10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 네. 이런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도 없지. 관리소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뭐 인센티브 1,000원인가 준다며. 그 검침해갖고 계산해갖고 하는 뭐 총무하는 거 하는 사람들. 그거 갖고 하겠어요? 이 검침원들이 몇 세대나 이렇게 관리합니까? 이분이? 지금 그분들이 한 달에 한 2,200전 정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20전에서 140전 정도 합니다. 140점? 그럼 200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건 이틀분인데 이틀분만 해도 얼마야? 인건비로 따지면 뭐 한 10만 2, 3만 원은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에는 호환이 잘 안 됐어요. 그게 계량기 달 때 다세대 주택도 이제는 그 다른 게잘 계량기 다는 한 저기 업체하고 무선 검증기 다른 업체하고 틀려서 협조가 잘 안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수도과하고 조금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무선 검증기를 설치하도록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업체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 건축주한테 저기 못 해나요? 그냥 그 수도 계량기 달 때 이것까지 다 해서 업시켜서 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계량기 검침기 다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12만 8천 원이거든요, 한 대당. 그래서 그 주인이나 그 전체 세대가 다 동의를 하면은 저희가 달아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양 아파트, 분양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업시키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인이나 그 세대들이 원하면은 달아주게. 세대들이라는 건 이제 분양하는 게 있잖아요. 빌라도 있고. 네, 네.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데다가 처음에 업시키는 건 부담이 얼마 안 될 텐데. 그럼 우리 시비도 좀 끌어들어가고. 네, 적극적으로 유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유도는 시켜보는데 저희가 계량기하고 이 무덤검침기하고 합해서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진 조례 정해진 규격이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예 그 계량기를 달면 좋은데 강요할 사항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대부분 다 얼마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내에 있다 보면은 덜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같은 게 짓는 데는 거의 다 안쪽에다 놓고 거기다가 또 보안 또 저기 해갖고 잠금자실 다 해놓기 때문에 뭐 진짜 아까 노무현님 말씀대로 검침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단독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같은 데는 다 대문 밖에다가 다 설치를 하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대문 밖이 도로기 때문에 많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건축법에서 그걸 뭐 조례를 만들던 해서 실내에 있는 거는 당연히 우선 건축기를 설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건 한번 의원님 고려를 말씀대로 올해 적극적으로 좀 내년부터 그 검침기를 다는 거로. 그러니까 네, 밖에다가 네, 단다고 밖에다가. 해놓은 다음에 뭐냐 네, 네. 당연히 우리가 지금 검침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건축주가 임의로 안쪽에다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선원적기를 다뤄야 된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도 뭐 부담은 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담도 좀 덜 수 있는. 네, 좋으신 말씀인데 그거 네, 의원님 말씀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접근하고 검토 좀 해보세요. 네네. 이거 마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예, 김재경 의원. 16페이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배정 유보로 해가지고 18억 3,9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로 남아있는 저기 금액이죠? 예산이죠? 저희가 경상비는 10% 정도 예. 그 절감하게 돼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요? 경상비 경, 10% 정도 저희가 그 배정 유보를 해서 절감을 시키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입니다. 그럼 항상 이거는 그러면은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경상비를 네, 갖고 있는 네. 거 아니죠? 네네. 그럼 18억을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지금 투입을 하려고 경상적 예비비 정도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게 관행적으로 갖고 있었다면은 관행적인 게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있는 그 배정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 주로 그 내용은 수선 뭐 유지비, 사무관리비 또 뭐 재료비 이런 데서 좀 절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상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에서 그러면 네. 편성을 했을 때는 네. 어떤 이유에서 편성을 했는지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단행적으로 옛날에는 뭐 한 30% 예비 저기 배정 유보를 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 한번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네네. 예비비가 많다고 해서 예비비 삭감시켜가지고 사업비에다가 저기 해고 예비비는 만약에 모자르면은 수령에도 있으니까 그때 집어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18억 정도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야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관행적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용액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거 공감합니다. 이제 단행적인 사항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요건 사항은 좀 계산. 이게 뭐 불시에 어디 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뭐 상수관이 터졌다거나 그런 거는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과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되게 효율적으로 돌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효율성이 그 밑에 보면 이자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이자 수입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쓰지 않는 불용액 자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금의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행정부서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시비 같은 거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따다 보면 국도비 같은 게 따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좀 장기 예탁금에다 넣는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비 자체를 예비적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자가 증대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시비 거고. 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국도비 같은 거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배정 유보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상당히 정확히 하셔가지고 정확히 한다는 건 힘들겠지만 관행적인 거면 고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 맞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동료위원들도 많이 물어봤는데 이 무선 원격 검침기가 했을 때 오급률이 얼마나 되고 사람이 했을 때 오급률이 얼마나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무선검침기가 뭐 지금은 뭐 99.9% 정확하다고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 네. 사람이 했을 때 오급률은 얼마나 나와요? 사람이 했을 때는 한 98% 정도 별로 큰 오차는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 우리 네. 올 한 해에 네. 검침을 잘못해가지고 뭐 적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다 보고 기계가 하더라도 많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기 해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뭐 특별히 검침을 잘못해서 뭐 건수가 잘못 아니 나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 98%가 나오는 거고 네. 기계가 했을 때 99.9%가 나온다라도 뭔가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게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100%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자료고.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가 뭐 저기 하는데 과온압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한번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온압 건수가 나왔을 때 그 건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사람이 하는 건 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숫자 잘못 보고 그냥 네네네.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어차피 그거 입력시켜주면 그냥 영수증을 찍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파악을 해보고 전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제가 지금 그 건수가 몇 건인지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분석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과에서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한 소규모 연립 같은 데는 지금 계량기를 하나 놓고 여러 집이 써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인이 한 명이 책임을 지고 뭐 검침을 하든지 돈을 해가지고 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고 터진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0가구 정도 사는 데인데 한 명이 책임을 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낸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립주택에서 20가구 미만은 그렇게 이제 20가구 이상은 저희가 보면 메인 가구가 아니라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가구 미만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돈에 문제가 되더라도 또 그러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수도비를 떼어먹지 않는데, 이게 뭐 한 달에 뭐 한 4, 50만 원씩 나오는 거 그러면 우리가 2달 정도 안 하면 경고하잖아요. 그 다음에 3달 안 하면 단수를 들어가는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래가지고 다음 달에는 꼭 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못 걷었습니다. 바빠서. 뭐 그러다가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내막은 보면은 다 걷고 이분이 쓰신 거예요. 유용을 한 거지, 공급 유용을. 그래가지고 단수를 들어갈 수도 없고 솔직히 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 사건이 올해도 지금 제가 아는 건수만 해도 한 건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단수 못 시켜요. 결국은 그분이 뭐 분할로 내겠다고 뭐 약정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가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관리과에서 조치를 해요? 왜? 한 사람이 안 된 거는 사실이에요. 단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은 돈을 냈다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은 뭐 공동주택, 조그만 공동주택에서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좀 한 번 정도 그 주민들한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몇 집이 한 30집 정도가 돼도 한 3-4집은 안 낼 수도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막 내가지고 또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 걷는 사람이 그거를 유용하다 보니까 못 낸 거예요. 물론 뭐 맞습니다. 근데 그 안 내는 집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검침원들이 그 원인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서 어떤 해결할 능력이 나오는데,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얼굴 알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더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4개월 정도 되니까 그게 몇백만 원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정작 수용가들은 낸 거예요. 그랬을 때 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분할 납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분할 납부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한 번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금액이 큰 거는 분할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밀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한 어떤 뭐 상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땐 그 집주인 건물주하고의 그 분할 납부 같은 계획이 들어오는 거는 있어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는 민사상도 걸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형사상도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관리과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평택에서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우리가 거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납됐을 텐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단수된 데가 아니야 3개월 이상 돈을 안 내, 뭐 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 그런 보고 안 올라와요? 단수 건수하고 다시 재공급했을 때 그 건수는 아마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관리과에서 그런 거 관리 안 해요? 그건 합니다. 근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보고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 보고는 돼서 저희가 이제 건수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그 이제 연립주택에서 그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이라거나 하나의 우리 수용가 같은 경우는 네. 단수시키면 돼요. 네. 이런 건 그러다 보면 공동민원이 들어온 건데 결국은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례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에서 나오는 월 오급률, 그 다음에 연간 오급률, 그리고 사람이 했을 때 연 오급률, 월간 오급률,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 데이터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감사수감 및 조치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40페이지 지금 두 번째 거 보면 공사 설계 변경 적정화, 여기도 지금 우리도 수도가나 하수가 같은 경우는 많은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설계 용역을 주고 또 하는데 뭐 GIS도 주고 설계 용역을 여러 종류의 설계를 주는데, 우리가 설계 용역을 받아가지고 문제됐던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거기에 혹시라도 수도가나 저기 하수가에서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 준 거 있어요? 올 1년 동안? 한 번이라도요? 없지요. 맨날 왜 상벌은 항상 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잘하는 데는 상을 줘야 될 거고 잘못하는 데는 어떤 뭐 벌을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제약 이런 게 페널티일 거야 아마. 지금 감사 수감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부서에다가 다 물어봐도 페널티 준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용역을 주고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과하되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뭐 하면은 기본적인 말로라도 페널티를 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행정적인 페널티가 들어가서 당신네들은 3개월이든 1개월이든 설계 용역이든지 뭐든지 못 주겠습니다. 그게 페널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행위가 이루어진 게 지금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2003년서 4년서부터인가 지금 자료 낸 것만 해도 지금 몇백 건이에요, 지금. 뭐 용역을 줬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잘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은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용역을 받는 회사에서도
정신 차리고 해줄 거 아니에요. 설계 변경 사유를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변경해 놓은 경우도 있다고. 그런 데는 당연히 한 번 좀, 한두 번 정도 한다 그러면 구두적인 걸로 얘기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게 계속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뭔가는 제재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41페이지. 수도가나 하수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현수막 같은 거는 가끔 붙여놓는 거 봐요. 그리고 공사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읍면동에 무슨 저기가 있을 때 그쪽으로 무슨 공사가 있다고 전부 다 읍면동으로 통지해 줍니까? 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쪽에 읍면동에서 알도록 해주고 현수막도 좀 붙이게 합니다. 그럼 공사업체에서 붙이는 거고, 공사업체에서 대부분 붙이지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행정이 내려오고 이제 생활지원 저기 행정이 읍면동장들 다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설계단체한테 보통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하수가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설명해주는 거 거의 못 들었어요, 생각을. 왜? 수도관을 파고 하수관을 파는 것 같으면 작업이 길이 막히고 아무래도 교통에는 불편이 있고 그러면 해주는데 최소한 한 15일 전 정도나 한 달 전에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뭐 앞으로는 아니 근데 그건 얘기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구간이 나오면은 최소한 읍면동에다가는 계약이 되면은 계약된 거는 알잖아요. 그럼 좀 통보를 해줘야지. 거기서도 이 정도 기간에서는 이런 데 무슨 사업을 하니까 좀 돌아가라 그러더니 주민한테 기본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건 앞으로 뭐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관리가 지금 2016년도 10월 말까지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체납액이요? 네. 10월 말까지 12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12억 5천이요? 네.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늘었네요. 네네. 그러면 그 체납액이 지금 느는 이유가 왜 한다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규명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는 연 구종액이 한 6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8.1% 정도 돼요. 네. 징수는. 근데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너무 네. 너무 무의미한 답변이고요. 네. 체납액이 늘었을 때는 아마 지역별로 분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생계형 체납액인가 이건 기피형 체납액인가 어떤 분석을 좀 해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려면 왜 체납이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보다 2억 정도가 늘어서 작년에가 지금 10억 4,500만 원이 10월 달까지 체납액이었었거든요. 네. 작년 체납액은 저희가 줄어서 한 7,300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주로 원인이 약간 막연한 적인지 몰라도 거의 이제 우리 정치원들이 매일 독려를 해요. 그래서 막 저녁 때 이제 들어서도 전화해서 독촉하고 이러는데 그냥 돈이 없다고 그냥 미루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질적인 그런 거는 다 회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자잘한 거 이런 거는 뭐 다음에 내겠다 그런 식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원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뭐 2% 정도인데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생계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과장님께서는 전체 우리가 이제 부가 금액이 크니까 2%라는 그 수치도 이제 여기서 체납액이 좀 많다는 말씀. 100% 체납액이 아니
체납액이 자체가 0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솔직히 상승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인 규명, 이유를 알아야지 해결 방법이 찾으니까 그거는 왜 체납액이 되는 건지 유형별로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분석을 해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관리가 자체 수익계약인데 지금 단말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나 갖고 있죠? PDA를 지금 상수도에서는 몇 개나 PDA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몇 대? 몇 대면서 이게 하나가 우리가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아, 무선검측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한 게 16,034전 설치했고요. 만 6,034전이요. 현재 한 27.9%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설치 비용이 한 128,500원 정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상수도 한말기 PDA 구입해가지고 2015년도 11월 26일 거하고 2월 달하고 지금 2월 달에 8,100개 대 정도를 설치를 했다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해가지고 올해만 한 게 지금 한 4,5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대수가 하나에 12만 5천 원이요? 아니면 금액입니다. 거기 자료에 있는 금액 8,155라는 거는 금액. 계약 금액. 312만 그러면 5천 원. 몇 대씩을 지금 저기 설치를 한 거? 2016년도에 총 저기 다 무선검침기 아니 그러니까 무선검침기 교체 구입이나 신설이랑 어차피 기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내구 연한이 됐으니까 교체 구입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의 그러면 이거 한 대당 기계값이 얼마예요? 128,000원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조달 구매했죠. 네. 근데 지금 여기 것밖에 기계가 없나요? 성능 한번 기계를 놓고 회사가 여기 회사만 아닐 텐데 성능 분석을 한번 해봤나요, 놓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입찰할 때 두 군데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됐는데 그 심사 결과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와가지고요. 다른 한 업체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조달에? 네, 2개 업체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뭐 네. 2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적격 심사에서 뭐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하는데 왜냐면 지금 하나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부적격으로 지금 판정난데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네네. 12만 5천 원, 12만 네네. 5천 원. 근데 이제 호환이 되는 업체로 우리가 자격 조건을 넣었는데 막상 보니까 호환을 시킬 수가 호환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부적격으로 판단했어요. 그 이러다 보면은 이 회사가 뭐 잘한다 잘못한다를 따지기 전에 독점이 돼버린다고요, 나중에 가면. 최소한 독점되는 건 막아줘야지 가격 경쟁력이 나온다고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경쟁 상대는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그뭐 조달청에 경쟁 상대가 있도록 제도록 그럼 우리가 쓰는 기기의 성능을 갖고 조건을 호환으로 안 다뤘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호환을 다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부적격이 나온 거고 이게 가암택기 같은 겁니다. 여태까지 이 회사께 다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허로 다 해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선정이 된 거죠. 다른 근데 데는 최소한 호환이 안 되고. 이 지금 들어오는 회사를 뭐 폄하하고자 뭐 비하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경쟁을 해줘야지 가격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달청에 등록되는 요건 자체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그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조달청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게 잘 안 되는 업체들은 안 받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된 거로 저희는 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만 지금 무선 원격 검침기를 지금 구입한 게 거의 5억 정도 돼요. 근데 5억 정도라면은 이게 올해만 딱 구입하고 말면은 뭔데 내구 연한 되면 또 바꿔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독점 회사가 돼버리다 보면 횡포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갑을의 관계는 없겠지만 갑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독점 못하게 하려면 타 회사에서들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특허 따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달청에서도 경쟁이 되게 할 거고요. 아니, 그건 기본적인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회사 중에서 우리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데하고는 최소한 다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건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근데 요구를 하는 업체에서 거예요. 어쨌든 다른 업체에서도 경쟁력을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끔 마냥 호환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자기들이 조달을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다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쟁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입찰 공고를 낼 때 이제 이런 그 무선 공적 시스템 업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호환되는 업체를 갖다 넣으니까 다른 업체가 크게 온 업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역방향으로 이 지금 우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다른 데서 호환 못 시키게 해놓고 나서 맨 처음에 우리하고 거래만 터놓으면 나중에 가서 끌려가게 된다고요. 옛날에 CC 하나도 그런 사건이 터졌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서부터 그거를 설치해놓고 나면서 그 회사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부품도 거기 거를 써야 되고. 그래서 보편성 있는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격 경쟁이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어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어쨌든 그거는 그 경쟁 업체들에서 자기들이 이제 공사 따서 발주를 하려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축해도 지금 소장님하고 제 생각이 지금 정반대예요. 소장님은 지금 우리의 틀에 맞추려는 건데 우리가 틀에 여유를 주게 되려면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돈 뭐 주는 어느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느 업체에다 저희가 이거를 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죠.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에 있는 기계를 호환시킬 수 있는 기계를 찾아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어차피 조달 구매를 하잖아요. 네. 여기도 조달 구매로 들어왔을 거고. 네. 예? 네. 그랬을 때는 이런 방식의 구매가 될 수 있게 정확히 시방서만 넣어주면 조달에서도 그런 회사를 찾아줄 거라고요. 나중에 가서 계속 이 회사께 들어오면 부품 자체도 당연히 이 회사 거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고 지금 기기를 교체할 때도 이 회사 건데 그게 호환되는 부분을 찾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은 12만 5천 원이지만 이거 20만 원 주십시오 하면 20만 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게 옳은데요. 이거는 반드시 다음번 내년도만 돼도 경쟁업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자체에다 이런 시스템을 넣는데 자기들이 계속 탈락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도 노력해서 조달청에다 등록을 시켜야 되겠지.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 마냥 계속 탈락될 수 있기 어차피 때문에 조달청에는 다 등록을 합니다. 거의 등록을 하고 사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데 와서 구입해달라고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지금 뭐 물품이요. 그랬을 때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최소한의 단독으로 못 가게 최소한 상대 회사를 하나 정도는 우리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요거는 끝내주세요. 해주시면 그러니까 도와주고 있어요? 네? 아, 그래. 필요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